여러분의 댓글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437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삼성의 이 노동조합 설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한 두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텐데요. 기동 이슈팀의 공다솜 기자 그리고 정재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질문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댓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유튜브에서 아이디 오병훈님, 전 세계적으로 노조 없는 회사가 더 잘 나가는 편이다. 아이디 귀관짝소년단님, 참고로 애플, 페이스북, HP 등 얘네도 노조가 없다. 아이디 이성우님, 삼성에 노조가 있었다면 이 위치에 있었을까요? 아이디 이호상님, 자기 몸에 연가시 집어넣으라는데 누가 좋아하겠냐? 아이디 최현성님, 노조, 크크, 나도 노동자지만 배가 웃는다. 누굴 위한 노조냐? 그리고 누굴 위한 정치냐? 아이디 HS림님, 노조가 누굴 위한 노조냐? 진정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은 없어진 지 오래다. 또 페이스북에서 이창학님, 삼성급여 정도면 노조가 필요 없지. 아이디 불어 같습니다. 앙지양님, 프랑스의 노동조합 문화를 잘 아시는 분일 것 같기도 한데 노조로 망한 곳이 한둘인가? 노조 없이도 잘 굴러가면 되지. 자, 노조 없는 기업. 흔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들, 이 중에 노조가 없는 곳, 또 어디가 있는 건지. 네, 뭐 최근에는 네이버, 넥슨, 넷마블 같은 IT 기업들도 노동조합이 생기는 추세고요. 뭐 외국을 보면 뭐 디즈니랜드, 메르세데스 벤츠 만드는 다임러 그룹, 또 이제 제너럴 모터스, 뭐 하다못해 경찰, 그러니까 미국 시카고 경찰이나 LA 경찰도 다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노조가 있고 없고는 잘 나가는 이유에서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구글이나 애플의 예를 드시는데 구글, 애플의 CEO가 세습되는 것도 아니고요. 삼성이 성과에 따라 CEO가 교체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조는 단순히 이제 임금 협상을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정년 연장이나 뭐 부당한 해고를 막기도 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도 하고, 이게 회사와 맞춰 나가는 거죠. 노동자의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그리고 삼성이 그런 식으로 잘 커왔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뭐 많이 커왔고 잘 자라왔고. 근데 이제 저는 들어가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삼성도.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되고, 그 노동자는 단순히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가지고 싸워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없는 걸 막 자랑하는 회사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 댓글에서 언급된 애플 같은 경우도 실상 노조가 조직되려는 움직임이 있었었거든요. 이제 2017년에 시간제 애플 매장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스토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그 소매점의 운영 방식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취지였었는데요. 즉 이렇게 뭔가 실제로 노조와 기업 생산성 간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도 논문도 진짜 많은데 노조가 기업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혹은 높인다에 대한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유튜브에서 아이디 아니카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삼성의 생산직 근로자의 처우는 다른 어떤 기업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노조를 만들어 회사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노동자만의 이익을 따진다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노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못 만들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수 있겠지만 오죽하면 노조를 안 만들까요? 자, 취재를 하면서
많은 삼성 노동자분들을 만나봤을 텐데 안 만드는 겁니까? 못 만드는 겁니까? 뭐 둘 다 있겠죠. 근데 삼성이라는 회사가 워낙 무노조 경영이라는 게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려고 해도 뭐 이미 법적으로도 뭐 재판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니까 좀 가입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 노조 하시는 분들도 댓글 쓰시는 분들이나 혹은 저희나 일반 대중과 노조에 대해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회사에 방해만 하고 싶지는 않고 회사와 상생할 수 있고 회사와 의견을 충분히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도 앞으로는 건강한 노사문화 만들겠다. 그거를 인정한 부분이 이미 있고요. 저희가 만나면서 이렇게 느꼈던 생각은 노조 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이제 믿어줄 수 있지 않나 믿고 정확한 그 테이블 아래에서 충분히 서로 상생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도를 한 지가 일주일 딱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뭐 노조 조합원 분들이나 아니면 사측에서 좀 진전된 내용들이 오간 게 있습니까? 일단 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협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저희가 보도가 나간 이후 삼성 웰스토리 노조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저희에게 뭐 보도를 잘 봤다. 우리의 노조는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방향성을 전해주신 분도 많고 또 재밌었던 건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제보가 들어왔어요. 여러 다른 회사에서 저희에게 단협안을 보내주면서 우리 단협안은 이러이러한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냐 또는 보도된 것과 같은 문제나 이런 독소 조항이 우리 단협안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보도해 줄 수 있겠냐라는 다양한 노조가 가지고 있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저희에게 많이 제보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한 발짝 한 발짝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 단협안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리포트에서도 다뤘었잖아요. 그런데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리포트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한 그런 또 내용들도 있었다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단협안을 들고 여러 변호사들을 만나서 단협안을 좀 뜯어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로 물론 그 단협안을 가지고 지금 노사가 조율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좀 노동조합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뉘앙스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이 몇 개 있었어요. 몇 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협안의 5조에 경영 기밀이 아닌 업무 관련 자료, 정보, 기타 회사와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통째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회사의 경영 기밀 같은 거를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모든 자료를 통째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좀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급여 명세서, 뭐 출퇴근 기록부나 본인이 이제 본인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일련의 사유들로 외부에 반출이 가능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걸 모두가 다 통으로 막아버린다는 건 좀 뭐랄까 노조라든지 어쨌든 노동자의 행위를 좀 과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되게 재밌는 거 있었었는데 하나가 8조에 있었었는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노조 활동을 할 때 32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제공을 해요. 네. 이게 뭐냐면 그냥 흔히 타임오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노조 활동도 하고 근무도 같이 한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노조 전임이나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시간을 할애해주고 넌 이때 일 안 해도 돼 라고 해주는 거예요. 즉 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회사에 예. 그런 보장을 해주는 시간인 법에도 건데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그렇죠. 이게 노동부 이제 고시에 따르면 노조원 수에 따라 조금 다르게 주어지는데 가장 최하위 구간, 즉 이제 노조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 1년에 2,000시간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도한 삼성 웰스토리 노조 같은 경우가 1년에 2,000시간을 이제 보장받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년에 320시간만 지금 현재 노사 단협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적다는 거죠. 즉 회사 측에서 노조 활동을 그만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자세가 아니냐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고요. 이 320시간 같은 경우는 노조 전임으로 하루에 한 8시간을 활동할 경우 1년에 한 40일 정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다라는 지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뭐 안 돼 있는 회사, 삼성그룹도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서 그러니까 맞아요. 들어보면 퇴근하고 나서 이제 모여가지고 카페에서 노조 이거 뭐가 문제다, 뭐 VOC 같은 거 이제 사원들로부터 들은 것들 정리하고 단협할 때 이제 뭐 해야 되는지 고생하고 거기서 노조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사내에 없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따로 만나서 시간 내서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그 자회사 이름들 보면은 뭐 웰스토리가 있었고요. 또 리포트에서 CS 모터스인가요? 네, 네. CS 모터스는 네, 삼성물산 회사에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었던 댓글이죠. 페이스북의 이차강님, 삼성 급여 정도면 노조가 필요 없지. 여기에 해당하는 곳이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삼성도 굉장히 많은 계열사가 있고 예를 들어 삼성 웰스토리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데 급식소를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즉 대부분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삼성 하면 굉장히 고위직의 연봉을 많이 받는 그런 높은 뭐랄까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노동자들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뭔가 노조까지 조직하려고 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회사에 다니냐에 따라서도 임금 수준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고려해 주시고 기사를 보거나 노조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상황을 좀 살펴보면 두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조합, 노조라는 것하고 또 이제 사측과 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라는 두 개의 단체가 삼성 내에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노사협의회가 노조 가입을 좀 방해하는 그런 정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삼성애니카 손해사정사들의 이 노조 조합원과 또 한마음협의회라고 불리는 노사위원회 관계자의 전화통화 내용을 좀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니한테 뭘 캐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알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이제 노조에 대한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게 이제 곱지가 않잖아. 네네. 그런 건 사실이야. 지금은 조금은 시기상조야.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진짜 진급도 해야 되고 어떤 회사에서 아직은 많은 좀 이렇게 좀 어찌됐든 간에 커가야 될 상황에서는 지금은 조금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먼저 칼 맞는 입장 아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 시기상조다. 진급도 해야 하지 않느냐. 칼 맞지 않겠냐. 이 노조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네, 그렇게 들리죠.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이제 노사협의회라는 것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제 근로자참여법이라는 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에서는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노동 3권, 이렇게 쟁의하거나 파업하거나 이런 권리는 노사협의회에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조 없이 노사협의회만 있어도 노동자들이랑 잘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것이 이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또 해왔던 건데요. 근데 이 되게 사적인 대화로 들리기도 하잖아요. 이제 선배가 후배한테 야 이거 좀 조심해라. 너희 이제 뭐 회사가 좀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냐 노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노조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미 노조원이거든요, 이분은. 노조 이미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 상사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되게 위축될 것 같아요. 내가 뭐 되게 잘못한 건가? 내가 회사에 시켰나? 그리고 이제 간부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이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했다. 이거는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앞서 처음에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정황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미 노조원인 사람한테 시기상조다, 진급도 해야지, 칼 맞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네요. 네네, 이 녹취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 되게 요즘 많이 노조 가입했던데 그 지부에서 너 괜찮냐? 무슨 일 있냐 거기? 왜 회사가 좀 신경 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약간 밑밥을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도 이 대화가 뭐 조직적으로 노사협의회나 회사가 노조를 탄압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왜 너 먼저 칼 맞으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 상사를 좀 의심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대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이 느껴지는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의 댓글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잠시 이 시간 현재 여러분들의 댓글 좀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요, 아이디 KSS님께서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라고 본다. 노동자도 보호를 받아야지. 아이디 에이드리안 헐님, 회사는 경영이지 독재가 아니란 말이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는 성필강님께서는 일부 노조 때문에 진정한 노동권이 퇴색되는 부분이 아쉽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아이디 박연출님께서는 삼성 입사할 때부터 노조 안 하는 걸로 들어간 건데 처음부터 알고 간 거 아니냐. 입사를 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입사할 때부터 노조 안 하는 걸로
들어간다. 근데 워낙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은 삼성이 어떻든 오리지널리티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었고 실제로 그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폐기한 게 올해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사를 하시는 분들이 삼성엔 노조가 없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라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노조가 없다고 알고 들어갔는데 노조가 생기는 게 말이 되냐라는 지적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노조라는 게 뭐 이런 방금 읽어주신 것처럼 뭔가 회사나 노동자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어쨌든 상생을 모색할 수 있는 기구이기도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네가 연봉 3천 받겠다고 들어갔으면 물가가 뭐 라면 하나에 10만 원 하더라도 3천 받아야 된다는 거냐?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지 않냐? 그거를 누가 오케이 하겠어요. 그 회사 다니면서 당연히 바뀌는 상황도 있는 것이고 뭐 사장도 바뀌고 과장도 바뀌고 자기 생활 패턴도 바뀌고 세상의 생활 패턴도 바뀌는데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약간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기의 권리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파업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다 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고요. 이거를 뭐 너희 왜 유난 떠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도 노동자에게는 있기 그렇죠. 때문에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충실히 사용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 논리라면 약간 노조는 하지 말아라 라는 논리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각자 노동자분께서 노조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각자의 맞아요. 권리를 행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동조합의 설립 문제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삼성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분들이긴 합니다만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조사도 했었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노무사랑 변호사들을 만나면서 노조활동 평가 설문지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삼성 계열사의 노조에 쭉 이렇게 돌려서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일단 설문은 크게 5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노조 조직, 노조를 만드는 단계에서 뭔가 외부의 방해나 간섭이 없었는지, 그리고 현재 노조하는 환경이 좀 어떤지, 그리고 일상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받고 있는지, 교섭 활동은 잘 되는지, 그리고 노조를 한다고 해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는 않는지 이렇게 크게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조원들께서 이 설문지를 받고 저에게 그냥 답답한 마음을 많이 토로해 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노조 활동 환경에 대한 질문에서 뭐 매일 노조 사무실을 찾는 경우도 있고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노조원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불편함이 더 일상에 크게 와닿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노조 사무실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컴퓨터 같은 게 있을 테죠. 근데 그 컴퓨터에서 사내 인터넷망을 못 사용하게 돼 있는 노조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냥 보통 사내 인트라넷 같은 건 보안을 위해서 뭔가 특정한 프로그램 같은 걸 깔아야 접속이 되잖아요. 근데 노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는 그거를 깔아주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서 뭐 노동자로서 당연히 취업 규칙도 열람할 수 있고 이런 기본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노조 사무실에서는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과연 이게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받고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말입니다. 저희가 보도하기 훨씬 전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도 있긴 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는지 아니면 혹시나 또 별다른 변화가 안 생기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는지요? 그 노조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이나 이제 뭐 이 삼성 임원들이 뭐 노동자와 사측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간 뒤에 사측의 태도가 좀 바뀌었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거 잘 못 느끼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 보도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그 단체 협약도 저희가 완전히 삼성전자가 노사가 이제 단체 협약을 벌써 맺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맺을 건데 너희 정말 노사 관계 건강하게 할 자신 있어? 노사 관계 건강하게 하려는 정도의 이게 문항이야? 이걸 저희가 한번 짚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제 노사 교섭은 이제 노동자와 사측의 문제고 저희는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으로서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섭도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에서 노사 교섭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유튜브에서요, 아이디 주인태님께서 이런 질문, 2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노조 활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어떤 회사처럼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종용할 때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 나름의 생각으론 노동조합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혐오감은 소위 말하는 귀족 노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단체 교섭권으로 매번 임금 협상을 하기 위해 파업을 하는 노조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옳든지 그르든지 그에 상관없이 말이죠. 혹시 우리나라 노조 중에 회사 경영권에 능동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노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 당사의 주주로서 당당히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건강한 선례가 있을까요? 물론 노조의 파업이 건강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흔히 우리가 노동 3권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일단은 헌법에서부터 보장이 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지킨다? 네. 법적으로 그렇다면은 어떤 조치가 내려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위반을 했을 때 규제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네. 해주시죠. 당연히 규제가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지금 정확한 선례가 있는데 지금 2심이 진행 중인 삼성 노조와의 사건을 저희가 좀 뜯어볼 수 있는데요.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뭐 이상훈 전 의장이나 강경우 전 부사장 등이 기소된 삼성 노조와의 사건인 거죠.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즉 뭐 노조를 부당하게 탄압하거나 방금 말씀해주신 노동 3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뭐 법정에 가서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분들이 뭐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에서 구속된 분도 있는데 재판부가 과연 어떻게 판단했느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미래전략실에서 파생돼서 자회사로 뿌려진 뭐 시나리오, 비밀스러운 보고, 회의 자료, 보도 자료 등이 모두 다 노조를 와해시킬 전략을 표방했다라고 이걸 모두 다 노조와의 그런 증거나 근거로 봤고요. 이들이 뭔가 실제로 실행하진 않았더라고 하고 실행하진 않았더라도 그냥 지시를 했다거나 지시를 한 거를 보고를 받았다는 행동만으로도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이 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즉 이렇게 뭔가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법으로 처벌받겠죠.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네. 아무래도 귀족 노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한 감정들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경영권에 좀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일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 라는 질문. 되게 긴 질문이어가지고 제가 어떤 부분에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느낀 거는 노조가 있어서 그래서 회사에 좋냐? 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지만, 그러니까 가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데 노조가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워라밸 같은 것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 근무 시간을 정해야 될 거고 근무 시간을 어떻게 정하냐? 그럼 취업 규칙을 뜯어 고쳐야 되겠죠? 그것들을 노동자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너 혼자 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듣기가 십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노조가 우리는 이만큼 일해도 이만큼 성과 낼 수 있다. 한번 믿어달라. 그럼 다음에 또 성과에 따라 단협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회사가 더 나아지고 회사가 더 나아지는 것과 동시에 노동자의 근무도 나아진다면 저는 그 회사 되게 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아무것도 없는 노조가 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측이 얼마든지 노동자를 쥐어짜일 수도 있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조가 나쁘게 뭐 귀족노조나 임금 때문에만 너희들 맨날 파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어느 정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노조가 나쁘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오랜 시간 취재를 진행을 하다 보면 뭔가 안타까웠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답답할 수도, 먹먹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떤 부분들이 좀 마음에 남아있나요? 제가 이제 인터뷰나 뭔가 이런 걸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잘릴 각오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삼성 웨스토리 노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그 웨스토리 노조 위원장은 이제 삼성 그 해당 회사의 전체 임직원에게 노조 홍보하는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사측으로부터 이런 메일을 계속 이렇게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서 보낸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메일 답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홍보 메일을 보낼 때에도 이제 인터뷰에서 잘릴 각오 하고 보냈다라고 말을 했고 심지어 이번에 저희 취재를 하면서 보도에 응하면서 인터뷰를 해줄 때도 나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뭐랄까 잘릴 각오를 하면서
이렇게 취재에 응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노조라는 건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그리고 이들이 뭔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불편함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 뿐인데, 이걸 굳이 우리가 회사에서 잘릴 것과 그것까지 감수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참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노조 활동의 어려움이 되게 큰 문제부터 정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인트라넷에 안 들어가지는 네. 이런 되게 작고 사소한 문제까지 엄청 넓게 퍼져 있어요. 물론 회사 측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러한 규제를 노동자에게 하는 게 다 법적이든 뭔가 제도적이든 합리적인 근거가 마련이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가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해석의 문제로 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전향적이고 고무적인 해석을 한다면 사측과 노측이 서로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좀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막막했던 거죠.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취재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불편한 지시를 꼬집고 어렵게 용기를 낸 그분들에게 행여나 괜히 피해가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게 사실 우려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아마 계속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우 기자는 어땠나요? 저는 우리 공자성 기자가 취재할 때 그 이진원 위원장님에 대해서 한 얘기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노조가 이제 한 회사에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복수노조라고 해가지고 뭐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도 있고 한국노총 산하의 노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위원장님이 하시는 일을 다른 노조에서 막 칭찬한 경우가 있었어요. 아, 저런 열정이 우리는 없었다. 저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항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되게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 같은 경우에는 막 노사 교섭을 막 3번, 4번 몇 달에 걸쳐서 하는데, 그때까지 정한 게 일주일에 3번 만날지, 한 달에 뭐 일주일에 2번 만날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날지, 이거를 정하는데 한 2달씩 계속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막 근데 막 그 위원장님이 막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다리 막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할까? 근데 진짜 단순히 나중에 뭐 부귀영화 이런 건 아닐 거거든요. 노조를 위한,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는 없다, 이렇게 단언하시기 전에 실제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노조가 있고, 그것들을 못해서 아쉬워하실 수는 있지만 충분히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을 저희는 봤다,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댓글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현재 시각이 오후 9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 저희가 매번 이제 방송 때마다 2분의 유저의 댓글을 채택을 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한번 두 기자가 한 분씩 선택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저부터요? 네. 잘 골라주세요. 네. 뭐 주나요, 근데? 저희 회사 기념품을 기념품. 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추가 취재 계획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 아까 뭐 보복성 징계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잘릴 각오라고 하셨지만, 각오만 있으시면 되지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부당한 사건이 있다면 저희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고 취재를 할 예정이고, 또 그런 것들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냥 되게 언제까지 골라요? 굉장히 진짜. 좋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너무 이제 되게 약간 양측의 의견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예. 사실 양측의 의견이 다 너무 공감까지는 아니어도 이해는 충분히 가는 네네. 댓글이어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거 좋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김영환님께서 댓글들을 봐도 노조에 관한 찬반이 많은데 까지 읽겠습니다. 아, 네. 뭐길래 욕이 들어있나요? 아, 네. 댓글을 봐도 노조에 관한 찬반이 많은데 이런 사회 갈등이 없어져야 하고 타협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나요? 타협해야 하는데, 하는데. 초록 블럭 읽어주시면 돼요. 정치권 일싸움을 부추긴다.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여러 주체가 남아서 공자성 네. 기자가 이 댓글을 골라주셨고요. 저는 골라볼게요. 정 기자가 기다리는 사이 진짜 저희가 추가 취재 의욕과 계획이 충분히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메일로. 다른 회사 케이스도 있다고. 네네, 예. 본인들 막 단협안이나 막 이런 걸 막 메일로 보내주시는데 저희 언제든 열려 있으니 적극적인 그렇습니다.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이
단협이라는 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다니는 회사 그리고 내가 어떤 단체 협약 내용에 사인했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진짜 이게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다니시는 회사에서 나는 어떠한 조건과 뭔가 규칙들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우리 JTBC 회사 단협안을 거예요? 처음으로 예, 예. 저희 봤었거든요. 노조 맞아요. 단협안도 봤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저 골랐는데요. 예, 이거 하겠습니다. 유튜브 네, 유튜브 점점님이 좀 이렇게 좀 반말이지만 이해해 주시면 니들이 주 5일 근무를 누가 만들어줬냐? 니들이 욕하는 강성 노조라는 노조들이 만든 거다. 누릴 때는 당연하고 노조가 싸울 때는 욕하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 5일제 도입될 때 주 5일제 하면은 세상이 망하고 기업이 망할 거라고들 생각을 했었었죠. 하지만 이제는 주 5일제를 넘어서 현실 좀 지키기 어렵긴 합니다만 그렇죠. 52시간 제도까지도 맞아요. 도입이 네. 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 아이디 점점님 그리고 네이버 TV의 김영한님에게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댓글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실 이 귀족노조라는 단어 그리고 그에 따른 거부감 이 만든 거에 대한 책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하지만 헌법에서 명백하게 보장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권리 역시 노조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보다 건전한 노사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이제 노조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보고 취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동 이슈팀의 공다솜 기자 그리고 정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